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독서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풋, 그다음에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 쌓이면요, 컵에 물이 차면 넘치듯이 먼저는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독서의 임기량이 넘어서면은 조금씩 이제 글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네, 독서와 글쓰기. 메신저가 되는데 나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 저희 메신저 스쿨에 계신 분들 메신저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맞다 7번 한번 남겨주세요. 메신저란 뭐냐? 메신저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조언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이제 메신저라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네?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좀 학력이 안 됐잖아요. 저는 고교 중퇴 학교 이제 그만두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배달하고 청소하면서 살다가 제가 독서를 이제 시작했던 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29살 때거든요. 29살 때부터 이제 그때 첫 번째 만났던 책이 독서 천재가 된 홍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아 진짜 내 인생 바꾸는데 독서밖에 없다. 우연히 만났던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 뒤에 추천도서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책을 하나씩 하나씩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이지성 작가님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메신저 책 쓰기 특강 한 3, 40분 정도 짧게 진행할게요. 네. 좀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면 5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카메라는 안 켜셔도 되고 채팅방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난 모르잖아. 네? 오케이. 지금 자 보세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저의 깨달음이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능력. 네. 사실 우리는 인풋은 많이 해요. 배우는데 투자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배우는데 1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아웃풋. 인풋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내가 돈을 벌지는 못해요. 내가 배운 걸 통해서 활용해가지고 아웃풋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큰 돈,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글쓰기 능력, 두 번째 스피치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말을 잘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스피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책, 자기의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느냐? 좀 크게 보면은요, 생각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생각 정리. 생각 정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걸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웃풋인데요. 보세요. 글쓰기 능력. 자, 우리 사람을 모을 때 저는 사람들을 다 제 오픈 채팅방에 지금 1,300분 정도 계시고요. 이제 뭐 유튜브에도 한 5천 분 계시고 뭐 밴드 카페 그 사람들 다 토탈하면 10,000명 넘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뭘로 모았느냐? 다 이걸로 모았어요. 무료 소책자. 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여기 나는 제가 이제 고민사항을 들어보니까 거의 80%에서 90%가 다 뭐냐? 모객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 제가 엊그저께 그 공짜로 사람들 모으는 방법 강의했었죠.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보세요. 사람을 모으려면요, 이 무료 수책자가 제일 좋습니다. 이걸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데, 나의 고객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를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무료 수책자는요, 사실 10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만 쓰면 돼.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근데 나의 생각을요,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하나만 잘 만든 소책자 하나로요, 1000명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만 만든 걸로요, 이걸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랜딩 페이지, 이제 홈페이지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이제 글을 쓰거나 또 어떤 블로그, 네, 저는 이제 다 블로그로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메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 메일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스탬 메일을 보내줍니다. 스탬 메일. 예,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메일을 딱 신청을 하잖아요. 정보를 받았어요. 고객의 정보를 받아요. 그럼 첫째 날에 메일이 가고, 둘째 날에 메일이 가고, 셋째 날에 메일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글을 누가 써야 돼? 내가 써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제 고객을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기르셔야 되냐? 이 글빨.
근데 글을 잘 쓰기 위한 좋은 건 뭐냐면요.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책을 출간하고 싶다. 7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오늘 책 쓰기 노하우, 저도 개인 책 2권, 공저 5권을 썼어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썼던 게 뭐냐면요.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쓰기 방도 만들었어요. 매일 지금 2줄 이상씩 글을 쓰는 거. 네,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로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건 책 쓰기는 아니고 그냥 끄적끄적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글을 쓰는 방입니다. 자, 많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스피치 능력. 스피치 능력을 기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말을 하면요. 말하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기부여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루에 4번, 5번씩 계속 강의를 했대요. 본인이 이제 전문 강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일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짧게라도 오늘 잠깐 줌을 켰습니다. 좋은 건요. 사람들을 모을 때 우리는 사실 내가 어떤 돈이 많이 있으면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저는 무료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사람들을 모으는 경험. 유튜브, 릴스, 쇼츠, 틱톡.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매일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럼 짧게 편집 안 해도 돼요, 사실. 예, 짧게 1분에서 저는 한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10분 미만에 나의 생각을요, 진정성 있게 얘기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나의 컨텐츠들을.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도 하죠. 이거를 이제 마케팅 설계자 책에서는 웨비나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웨비나 퍼널이에요. 어떤 사람들, 무료나 어떤 저가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설득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결국엔 다 뭘로 하는 거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전달하고 또 수익을 내는 일. 입으로 먹고 사는 일. 이거는 이제 말빨이라고 하겠죠? 글빨, 말빨. 복잡한 거 말고 글빨, 말빨. 채팅말 좀 남겨주세요. 글빨, 말빨. 글빨과 말빨을 같이 기르자 이거예요. 저는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저의 강점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서 뭘 만들었냐? 모임을 만드는 거 항상.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어떤 스터디 모임을 만든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생각을 글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공감되시면 7번 한번 남겨주세요. 자, 메신저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음, 통해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돈을 받아야 돼. 무료로만 이 자선 사업이 아닌 거죠. 메신저도 사업이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예,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말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제가 내일 이거 마인드맵은 내일 좀 알려드릴게요. 내일 저녁 9시에 저희 무료 특강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나를 브랜딩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저는 블로그랑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는 2011년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했던 건 2015년이에요. 음. 자, 한국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책 쓰기.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솔직히, 개떡같이 책을 써도, 개떡같이 책을 써도 한국에서는 책을 출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작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2012년부터 했어요. 이제 혼자서 이제 1인 기업으로서 강의를 혼자 했는데, 2019년까지는 책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값도 낮고 사람들이 저를 그냥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소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2019년 10월에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고교 중퇴 배달부 연봉 1억 메신저 대다.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사실 저도 지금 다시 읽어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책을 읽고 진짜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다는 연락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읽으신 분도 5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이 책 읽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요. 눈물이 났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자,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 독서 많이 하시죠? 배우는데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100권의 책을 읽으면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사람들은 내가 전문가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전문가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가라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저자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예. 제가 봤었을 때 한 1%? 대한민국 한 1% 정도가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이게 또 글 쓰는 게 힘들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말은 하겠지만은 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건 조금 부담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5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음. 자, 쉬운 것부터 어떤 분들은 말은 잘 못하겠어. 근데 글은 쓸 수 있어. 이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두 가지 능력을 같이 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은 어떻게 출간했느냐, 블로그에다가 먼저 글을 쓰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조합해가지고 첫 번째 책을 냈고요. 두 번째 책, 메신저가 온다 책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있죠. 전 강의할 때 항상 녹음을 하거든요. 예. 녹음한 거를 음성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 방법들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암묵지를 형식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가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기 전에 또 내가 글로 표현하기 전에는요, 절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내가 그거를요, 글로 쓰거나 내가 말로 전하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기회는 내가 만든다. 저는요, 조금 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제안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쓸지도 모르고. 제가 뭐 어떤 기업 강의나 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강의 갔었을 때, 이 제안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간 게 아니라 뭐 대학교나 이런 데요. 예, 다 뭘 보고 오셨느냐? 다 블로그예요, 블로그. 예, 블로그에다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쓰다 보니까 블로그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모집을 이제 뭐 협업해서 같이 모집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보통은 제가 이제 좀 독고다이로 혼자서 모집을 해요. 혼자서. 예, 사람들을 모객을 해요. 예. 근데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이 모집이에요. 모집. 예. 모객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5번 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이게 또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음. 자, 근데 가장 기본, 저는 다 망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무조건 블로그예요. 블로그. 자, 이제 비공개 글쓰기라고요. 공개 글쓰기가 있는데, 비공개 글쓰기는 뭐냐면요. 나 혼자서 쓰는 거예요. 내 일기장에 쓰거나 그냥 한글 파일, 메모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건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개된 글쓰기는 뭐냐면요. 블로그나 어떤 브런치나 페이스북, 요즘에 또 뭐 스레드,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공개된 공간에다 글을 쓰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공개된 공간에 글을 쓰다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오거든요. 댓글이나 어떤 좋아요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나의 컨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발행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를 확보하느냐? 사전 독자를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책을 혼자서 써요. 혼자서 그냥 한글판에 열심히 쓴 다음에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읽을까요?
누가 찾을까요?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지인들 몇 명 이렇게 있고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미리 독자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책이 나왔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블로그라는 거예요. 자, 책이 나오고 나서 홍보를 하면요, 늦습니다. 책이 나오기 전부터 홍보를 해야 돼요. 사전에 찐팬, 나만의 고객을요,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음. 자, 또 이제 다른 사례로 우리 박금스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뭐 부동산 교육하는 데죠. 그다음에 월급쟁이 부자들. 이분들도 처음 시작 기반이 뭐였냐? 지금은 뭐 이제 카페도 많이 활성화되고 했는데 처음 시작 기반이 뭐냐? 블로그였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뭐 청울리님, 너바나님 이런 분들이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본인의 어떤 부동산 투자 경험들을 하나씩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출력해서 읽는 거예요. 예.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사람들이 출력해서 읽고 싶은 만한 글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추려가지고 책이 출간이 나니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예. 책이 미리 사전 독자를 확보해 놓고 책이 나오니까 대박이 터졌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책자. 소책자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은요. 저는 이제 책을 활용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핵심 부분을요, 요약 정리합니다. 책을 읽고 그냥 소책자를 만들려고 하면 힘든데 독서 노트는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독서 노트를 쓰는 거를 보면요, 다 책을 요약만 해서 써요. 요약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는 독서 노트를 썼던 걸 모아서 또 책으로 출간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책 속에 좋은 문장, 한 문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경험, 또 그거를 내가 또 적용했던 부분들. 자, 여기 혹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 옆에 책 있으신 분 중에 좋은 문장 하나만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실까요? 네. 옆에 우리 다들 책 많이 있으시죠? 막 이렇게 읽지도 않는 책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계시죠? 책 속에 좋은 문장 있으면 이렇게 한 줄만. 그래서 뭐를 모으시는 게 중요하냐? 문장이나 단어. 네, 아무거나 어떤 문장이나 괜찮습니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독서 노트를 쓴다고 하면은 계속 좋은 글귀만 모아요. 좋은 글귀. 네, 한 분이 좀 올려주세요.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그냥 백지에다가 글을 쓰려고 하면요. 글쓰기가 되게 힘듭니다. 부담이 돼요. 막막합니다. 디노아트님도 오셨네.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책을 쓰실 때는 한글에다 쓰셔야 돼요. 한글에. 예. 좋은 문구들 많이 올려주셨어요. 김윤경 선생님이 올려주신 글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책 속에 좋은 문장 하나를 써놓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걸 프리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잠깐만 글 써볼게요.
네, 괜찮나요? 괜찮다 7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지금 제가 뭘 했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냥 제 생각을 짧게 쓴 거예요.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글을 쓰려고 하면요. 쓸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글을 쓸 때 뭐를 활용한다? 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좋은 문장, 좋은 단어를요. 수집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장 수집가, 단어 수집가.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5번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옆에다가 항상 책을 놓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다 보면 계속 막히거든요. 잘 안 써지거든요. 그럴 때 또 책을 펼치는 거예요. 책 속에 좋은 문장, 좋은 단어를 보고서 또 써 나가는 거예요. 이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책을 못 썼을 때 어떤 분이 책을 많이 쓰신 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책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예. 정말 내가 시간이 없을까? 예.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보내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시간을 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은 내고 싶은데 누구나 마음속에 책 한 권씩 품고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책 쓸 시간이 없을까? 기존에는 제가 이제 책을 못 썼을 때는요. 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학교를 그만뒀고 배달다가 뺨 맞아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강사가 됐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고 다녔어요. 근데 책을 쓰니까 이 고객들이 스스로 설득이 됩니다. 납득이 돼요. 책을 안 쓰니까 바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책을 쓰잖아요. 책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블로그를 쓰잖아요. 블로그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채팅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써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책은 내고 싶어요. 근데 글은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은대 작가님 여기 자이언트 스쿨 여기서 배웠고요. 여기 이제 코치 과정까지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누가 나의 책을 읽겠어요? 예? 누가 나 같은 사람의 책을 읽겠어요? 내가 뭐라고 책을 쓰겠어요? 나는 특별한 성과도 없고 성공 경험도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내가 뭐라고 책을 쓰지? 근데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요. 예, 많은 분들이 모임에도 참여하시고요. 진짜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혼자서 하는 건 잘 못한다고 했죠. 항상 모임을 운영한 거예요.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같이 책을 읽고 스피치하고, 같이 나누는 모임을 계속 했던 거예요. 네, 네. 책을 내니까요. 독서 모임이 100명, 그때 한 150분이 오셨거든요. 훨씬 커졌어요.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진짜 얇은 책이거든요. 200페이지짜리. 자, 기회는 내가 만든다. 채팅만 한번 더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사실 강사가 아니에요. 코치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요, 세상에 나오게끔 꺼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찮나요? 괜찮다 7번 한번 남겨주세요. 왜 이렇게 채팅방에 반응이 없어? 다 주무시나? 네. 자, 이게 이제 빠르게 글을 쓰는 방법인데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메모를 해야 돼요. 책 여백의 공간에다가요. 책을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책을 지저분하게 보세요. 책을 너덜너덜하게 책을 읽으세요.
책 옆에다가요, 좋은 문장을 쓰시고요. 좋은 단어는요, 동글뱅이 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요, 챌린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도 도움이 됩니다. 예. 자, 또 하나의 노하우는요, 실행이 답이다. 예. 여기다가요, 키워드만 바꾸는 거예요. 실행이 답이다. 독서가 답이다. 메모가 답이다. 스피치가 답이다. 운동이 답이다. 이걸 이제 비트러 글쓰기라고 합니다. 비트러 글쓰기. 예. 글쓰기의 핵심 세 가지 공식. 짧게 쓴다, 쉽게 쓴다, 매일 쓴다. 짧게, 쉽게, 매일.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짧게 쓴다. 문장을요,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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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래서 옆에다가 이 칼을 놓고 글을 쓰면 좋아, 칼. 예? 칼을 놓고서 계속 글을 자르는 거야. 더 짧게, 더 짧게. 더 자를 수 없을까? 최대한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쓴 글이 읽히는 글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그리고 매일 조금씩 쓰는 거. 음. 자, 글쓰기는 땡땡으로 한다. 중요한 거 뭐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글을 잘 써요. 저는 이제 글 쓸 때 하루에 막 12시간씩 글을 쓰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막 글을 써요. 한번 날 잡고서. 음. 자, 마음이 바쁘니까 글이 안 써져요. 근데 마음이 혼돈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의 상황을 지금 상황, 지금의 문제, 이거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지금 상황, 나의 문제를요, 그 글 안에 다,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음. 하루에 한 꼭지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몰아서 쓰는 편이긴 한데 조금씩 조금씩 끄적끄적 끓여놓은 걸 한 번에 다 이게 모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글쓰기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제일 좋은 건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주에 있었을 때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줌을 켜놓고 소수의 모임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밤 9시, 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가 잘 안 써질 때 있거든요. 그때는요, 서서 쓰면 또 글이 잘 써집니다. 그래서 스탠딩 책상이거든요. 스탠딩 책상. 네, 김종원 작가님도 이렇게 서서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서 글을 쓰면요, 글이 또 집중이 잘 되고요. 더 잘 써집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 또 좋은 부분이 이제 네이버에 인물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박형근 치면은 네, 이렇게 인물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브랜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채팅방에 좀 남겨주세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여기 계신 분들요. 다 말 못할 나만의 스토리,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가 다 있을 거예요.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근데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요. 그걸 드러내니까 사람들이요. 용기와 희망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췄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걸 드러내니까 세상에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요. 희망을 얻더라는 거예요. 예, 공감 스토리, 예, 성공 경험, 또 실패의 경험. 내가 글을 쓰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요,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글을 쓰면서 치료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 심리 치료도 받고, 뭐, 어떤 상담도 많이 받았었는데, 제일 좋은 건요, 글을 쓰면서요, 스스로 어떤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쓰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의 글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예,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썩어 없어져도 내 책은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야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쓴 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거 책 혹시 아세요? 이 책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서 계속 상담받았던 내용을 쓴 거거든요. 음.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에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오히려 독자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그럼 책은 어떻게 쓰느냐? A4 용지. 자, 한글, 워드로 쓰시면 안 돼요. 한글로 쓰셔야 돼요. 한글 파일. 제가 이제 초고 썼던 이 파일인데, 네, 이 표지가 있고, 자,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꼭지라고 하거든요.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꼭지라고 합니다. 몇 개의 꼭지가 되냐? 40개의 꼭지가 들어가고요. 자, 한 꼭지가 한 장 반 정도. 자, 보세요. 한 장 반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음, A4용지 한 장 반 정도가 한 꼭지, 목차 하나를 A4용지 한 장 반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10포인트 기준. 그리고 이거를 10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에 들어서 글을 쓰실 때, 그 팁인데, 컨트롤 누르시고, P를 누르세요. 컨트롤 P, 메모해 놓으세요. 컨트롤 N, P. 컨트롤 N, P.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번호. 네. 그럼 이렇게 페이지 수가 이렇게 뜨죠? 밑에, 제일 밑에 이렇게 페이지 수가. 네. 100페이지 쓰면요. 시중에 보통 책들이 250에, 보통 300페이지가 안 돼요. 좀 두꺼운 책 빼놓고. 보통 제일 많이 출간되는 책들이 250페이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A4용지 기준으로 100페이지 쓰시면 됩니다. 자, 초고. 초고는요, 쉽게 얘기해서 배설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막 쓰는 거예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떠오른 대로 다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걸요, 계속 수정하는 퇴고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프리라이팅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생각, 아까 제가 프리라이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냥 백지에다 쓰면요, 글이 잘 안 써집니다. 책 속에 좋은 문장 하나를 써놓고 프리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저랑 이제 같이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태고 반복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갖다 놓고서요, 그 책을 계속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태고할 때는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수정하는 거. 자, 나는 전자책을 팔고 싶다. 7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전자책. 자, 무료 소책자를 사람을 모을 수가 있고요. 또 전자책을 써가지고 PDF 파일로 해서 온라인 뭐 크몽이나 뭐 유페이퍼나 온라인에 등록해 놓고서 또 그걸 판매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 사실 전자책이 쓰는 게 조금 분량도 적고 뭐 30에서 50페이지만 써도 이제 전자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꼭 종이책을 써보는 경험, 음,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책 쓰기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공식. 아까 말씀드렸죠? 채팅방에 한 번 더 남겨주시겠어요? 짧게, 쉽게, 매일. 네, 요거예요. 네, 쉽게 쓴다, 짧게 쓴다, 매일 쓴다. 그러니까 문장을요, 어렵게 쓰면요, 나도 힘들고 읽는 독자도 힘듭니다.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문장을요,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정도로 잘라야 돼요. 최대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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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짧게. 어떻게 더 짧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매일 쓰는 것, 조금씩. 하루 한 장 반 정도. 자, 초고는 쓰레기다. 일단 수정하고 수정하는 거.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글이 만들어진다. 예, 노인과 바다를 쓰는 허밍웨이도 정말 계속 퇴고를 몇 년 동안 퇴고를 굉장히 많은 거쳐서 이 책을 썼다고 하거든요. 하물며 허밍웨이도 이렇게 퇴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출간하자마자 좋은 책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검열. 내가 이거 쓴 글이 마음에 안 들어. 민망해. 아, 이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거 누가 읽기나 할까? 팔리기나 할까? 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쓰는 게 먼저라고요.
나중에 베스트셀러 되고 안 되고는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쓰는 게 먼저라고요. 절대 처음에 쓰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 보여주지 않는 거,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또 제 생각은 뭐냐면은 공개된 글을 쓰는 거 아예 어디다가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볼게요. 내 노하우를요 블로그에 다 풀어놨어. 그냥 블로그 읽으면 돼. 책 안 사도 돼. 블로그 그냥 읽으면 돼. 근데 그 블로그에 썼던 글이 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사서 보겠다 5번 한번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책으로 출간이 됐어. 그러면 사서 읽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먼저 블로그에다 글을 다 쓴 거예요. 블로그에 먼저 썼어요.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내니까요. 블로그 읽던 사람들, 소책자를 받아서 봤던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전 노하우. 네, 네, 이게 이제 실전 노하우 두 가지인데,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있으세요? 채팅방 하나씩 남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백만장자 메신저, 뭐 꿈꾸는 다락방. 여러분들이 이게 책을 읽다 보면요. 아, 이 책은 왠지 잘 읽히는 책이 있어요. 잘 안 읽히는 책이 있고, 내가 읽었을 때 이게 술술술술 잘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나랑 뭐가 맞는 거냐? 리듬이 맞는 거예요. 리듬. 그 책과 나와 이 결이 맞는 거예요. 가장 잘 읽히는 책의 리듬과 나의 글쓰기 리듬을 찾는 거. 저는 뭐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백만장자 메신저. 이건 다 50번씩 읽었어요. 꿈꾸는 다락방.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잘 맞는 책을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기. 최소 10번 이상. 자, 뭐를 수집하자고요? 좋은 문장, 좋은 단어를 수집하자. 좋은 문장, 좋은 단어를 수집하자. 그리고 필사를 하는데요. 필사를 할 때 타이핑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사실 손으로 쓰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손으로 노트에다가 손으로 쓰는 거. 제가 공저를 5건 썼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썼어요.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공저 모임을 했습니다. 1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12명이 한 팀이 되면요. 혼자서는요. 10페이지만 쓰면 돼. A4용지 10페이지. 혼자서 100장 쓰기는 힘들지만 10장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홍규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진행했었는데 25분 동안에는요, 가장 좋아하는 책 2페이지 정도.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글을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2페이지 정도만 읽고, 예,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이제 글을 씁니다. 책 속에, 그 다음에 바로 책을 조금만 읽고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저는 이거 구글 타이머, 이거 꼭 사세요. 구글 타이머. 사람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25분이거든요. 25분 독서하고 글 쓴 다음에 5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잠깐 쉬어줘요. 명상을 하고 다시 25분 글을 쓰는데 가장 좋아하는 책 2페이지를 이번에는요. 소리내서 읽습니다. 낭독을 해요. 소리내서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내서 읽은 상태에서 바로 내가 쓴 글을 다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이 이게 조금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리듬이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책의 리듬과 내가 쓴 책의 리듬이 맞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쓰기, 짧게 쓰기, 매일 쓰기. 자, 글쓰기 소재를 찾는 방법.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좋은 문장. 단어 수집과 문장 수집과. 여러분들은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 다른 수첩이나 또 핸드폰 메모장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도 항상 이제 메모를 하는 게 단어들을 메모를 해놔요.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생각들 있죠.
이거 다 글감이에요. 반복, 누적, 감사, 사랑, 운동, 멘토, 코칭, 연결, 강점, 건강, 독서, 메모, 긍정, 일기, 사진, 스킬, 기술, 노력.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단어로만 쭉 모아서 좀 한번 글을 써보려고 이렇게 단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음, 자, 나이테. 이런 표현 잘 쓰나요, 여러분들? 밀도. 이런 거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밀도, 나이테. 보통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보통 잘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근데 책을 읽다가 인생의 밀도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나이테, 밀도 이런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나이테는 언제 생기느냐? 이 나무가 태풍을 맞거나 이제 겨울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나이테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나의 삶의 어떤 밀도, 삶의 어떤 어려움, 힘든 순간들이 나만의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한 문장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서 글을 쓴다. 글쓰기 소재를 먼저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는요, 글쓰기 힘듭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 연역표라고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이걸 꼭 만들어 보세요. 제가 2020년도에 책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때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엑셀에다가 나이를 쓰는 거예요. 한 살부터, 예. 제가 이제 41거든요. 예. 그다음에 태어난 연도, 음. 옆에다가 에피소드를 적는 거예요. 채팅만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책을 분량을 뭘로 채우느냐? 사실, 에피소드, 사건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실제 있었던 일들로 채웁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 그다음에 거기서 주고 싶은 나만의 메시지. 음. 글을 쭉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한 줄 메시지를 마지막에 딱 남기는 거거든요. 네. 다작, 다독, 다작, 다상량. 여기 이제 건강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한다. 건강에 대한 책을 100권 독서한다. 예, 최소 이제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10권 정도 내가 벤치마킹 할 책, 내가 건강에 대한 주제의 책을 쓰려고 해요.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해요. 영어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해요. 그럼 시중에 잘 판매됐던 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옆에다 쌓아놓고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제목이랑 목차의 구성을 먼저 봐요. 그다음에 그걸요 비트입니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비틀어서 글을 써요. 실행이 답이다. 제가 이제 실행 코치. 저는 이제 실행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뛰어. 네.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코치님 어떻게 그렇게 실행력이 좋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실행이 답이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다. 그러면요 이거를요 바꾸는 거예요. 책 제목을 바꿉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실행이 답이다. 독서가 답이다. 건강이 답이다. 걷기가 답이다. 마케팅이 답이다. 책 쓰기가 답이다. 여러분들만의 단어를 넣어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한 문장을 써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블로그가 답이다. 예? 또 네이버 카페가 답이다. 마케팅이 답이다. 땡땡땡이 답이다.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비틀어 글쓰기. 좋은 문장을 써놓고 그거를 비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로, 나만의 스토리로 한 문장 바꾸는 거, 단어 바꾸기부터 해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땡땡땡이 답이다. 네. 그쵸. 습관이 답이다. 매일이 답이다. 응? 작게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네, 좋아요. 네, 김윤경 선생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답이라고 생각한 것이 답이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백지에서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이 안 써진다고요. 근데 어떤 좋은 제목이나 목차를 가지고 그걸 비틀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 7번 한번 남겨주세요.